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더 배워보고요. 그러고 나서의 이제 마지막은 이제 대책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오늘까지는 일단은 환경적인 요인을 한번 더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봄철이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TV에서 뉴스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뉴스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봄철 황사입니다. 이게 황사 안에 얼마만큼의 중금속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검은색 매연 속에 하얀색 물질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바로 중금속 납입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2007년부터 2년 동안 채집한 초미세먼지가 중금속 범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양 속 중금속 평균 함량보다 비소는 40배, 카드뮴 126배, 납 133배, 아연은 92배나 높은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중금속이 중국에서 날라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금속의 어떤 미량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뇌 기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역 체계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들어오는 양은 있겠죠.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얘를 잘 해독하는 기능이 우리 몸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막을 수 있는데, 그 해독 기능조차도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큰 영향을 주겠죠. 일단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에 보면은 예전에 이제 1950년대 이후에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광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광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캐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다 이제 그 작업이 끝나가지고서 그 갱도를 막아놨지만, 문제는 그 갱도 안에 비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용출되는 것들이 또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전국의 곳곳에 보면은 그런 폐광에서 나오는 중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고 오시죠. 폐광산들이 방치되면서 주변 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추적 이슬기 기자입니다. 20년 전까지 텅스텐을 캐던 광산입니다. 무너질 듯한 어두운 갱내로 들어가 보니 침출수가 쉼없이 흘러나옵니다. 옛날에 규모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발전차 입구에 있는 발파하는 하약을 보관하는 시스템의 박스가 있거든요. 침출수는 그대로 주변 토양으로 스며듭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주변 농경지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7배에 달하는 비소와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인근 다른 광산 지역, 폐광물 찌꺼기를 매립했던 땅이 캠핑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의 흙을 긁기만 해도 회백색 광물 찌꺼기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폐광산이 있어도 이렇게 주민들이 환경 오염 문제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경이 오염된지 뭔지 공기 좋고 물 좋고 그거 직접 피부에 안 나니까 모르죠. 20여 년 전까지 석탄 광산이 있었던 마을. 아직도 비만 오면 길가에 시뻘건 물이 흐릅니다. 주변 도랑에는 물고기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물에서 살 수 있는 고기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게 일절 없단 말이에요. 폐광산으로 인한 오염 피해가 눈에 뻔히 보여도 그대로 방치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폐광산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 속에 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물 색깔이 이렇게 뿌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폐광산 5천여 곳 가운데 오염 방지 작업이 시작된 곳은 179곳, 3.5%에 불과합니다. 폐광산 오염으로 당장 정화가 필요한 땅은 지난해 정부가 조사한 것만 275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과 비슷합니다. 그다음 195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죠. 공장을 세우고 그 공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이제 발달을 해서 우리가 부유해졌지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죠. 자연의 어떤 오염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어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고 오실까요?
dream that when I woke up you were finally there, that I believed that all the hours turn to minutes, it's not fair, and when I turned to look at where you should have been, I started drifting. Tried to stare into your eyes and realize that there was something missing. And if I stayed, I couldn't help but lie awake, 'cause it's not you, it's just a dream, it's only fake. I just gotta leave, I gotta leave. I try to keep between the lines and out of sight, and when I look beside me where you should have been, I started drifting. I tried to stare into your eyes and realize that there was something missing. And if I stay, 실제 보셨듯이 일제시대 때를 지나는 과정에서 전쟁에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을 많이 세웠고요. 그 당시에는 그 공장이 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의 오염은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저도 포항에 살지만 포항 제철에서 매일마다 꿀뚝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제 가슴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참 저게 계속 올라오면 저게 다 어디로 갈까. 보나마나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과 함께 비가 돼서 땅으로 내리겠죠. 그러니까 토양이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오염이 안 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도 최대한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중금속부터 환경 호르몬들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여러 가지 디톡스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신 후에 최대한도로 내 몸에 쌓였던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번 강의 때 아마 잘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배울 거는 이제 각 지역마다 큰 젖줄이라고 하는 강이 있죠. 대표적으로 영남으로 흐르는 강인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 낙동강이 얼마만큼 오염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그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뭄으로 드러난 바닥 퇴적물을 검사했더니 카드뮴과 비소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안동댐에서 5km 떨어진 낙동강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깨끗해야 할 강이 탁한 검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강물 속에는 모래와 자갈 대신 푸르스름한 퇴적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가뭄으로 물이 빠져 모습을 드러낸 강바닥을 살펴보니 고약한 냄새와 함께 검붉거나 검푸른 중금속 퇴적물이 광범위하게 쌓여 있습니다. 물웅덩이가 있는 곳에서는 더러운 부유물과 함께 죽은 민물새우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물고기도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안동호와 상류 지역의 퇴적물에서 카드뮴과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환경부가 경북 봉화에서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장 안의 지하수를 조사했더니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의 37,000배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그 오염된 물이 영남권의 최대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굴뚝에서 짙은 연기를 내뿜는 석포 재련소.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아연 광산을 인수한 뒤 영풍그룹이 1970년 세운 곳입니다.
공정상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수질 오염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해마다 인근 하천에서 물고기와 철새 떼죽음이 반복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재련소 부진의 33곳에서 지하수 시료를 검사했더니 33곳 모두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최대 3만 7천 배가 넘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일부에선 수은, 납, 크롬 등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재련소 앞을 지나는 하천 역시 오염이 심각한데 하천 상류 구간에선 깨끗했던 물이 재련소를 만나는 부근에서 중금속이 기준치의 4,500배까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재련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처리할 때 정화 장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불법으로 별도 배관을 설치해 배출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은 이렇게 다 강 주변에 배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잘 하면 좋은데 그걸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암암리에 몰래 버리게 됩니다. 특히 비가 올 때는 더 많이 버리고요. 그건 뭐 어린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천이 오염 안 될 수가 없고 그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서 거기서 사는 생명체들이 오염되고요. 그 오염된 걸 우리가 또 섭취하게 되면 우리도 오염되겠죠. 뭐 일본의 대표적으로 이따이따이 병이라고 해서 공장 주변에서 폐수가 나오는 카드뮴 때문에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절염이라든지 통증, 근육통 때문에 일본어로 아프다 하는 게 이따이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이따이 병이 아프다 병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도로 환경의 오염 때문에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병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아프고 문제는 아파서 병원 가면은 그 원인도 모르니까 맨날 그 증상에 맞는 약만 먹게 되는 거죠. 좀 우울한 얘기를 지금 2회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적인 오염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도로 많이 알고 들어오는 것들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스스로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